1961년 5월 13일 순천의 한 약국. 평범한 오후, 경찰이 들이닥치자 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.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경찰에 붙잡힌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가 체포된 이유는 9년 전 저지른 범죄 때문이었지만 범죄가 드러나게 된 계기는 엉뚱하게도 3년 전 부인이 저지른 불륜 때문이었습니다. 3년 전인 1958년 오인식의 아내 박 씨는 김 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. 두 사람은 오인식의 재산 1,000만 원을 챙겨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그 돈으로 서울 정릉에서 여관을 운영하며 새 삶을 살게 됩니다. 그런데 박 씨는 자꾸만 두려움에 빠져 지냈습니다. 무려 3년 동안 말이지요. 김 씨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술김에 한마디 흘렸습니다. 뒷마당에 뭔가 묻혀 있어. 오인식이 김 씨와 박 씨를 간통과 절도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. 박 씨가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. 박 씨에게 오인식의 악행을 전해들은 김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. 김 씨는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. 당시 간통죄는 처벌을 받았고 두 사람은 오인식의 돈을 훔쳐 달아났기에 절도죄까지 지었습니다. 그럼에도 김 씨는 살인은 그냥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. 김 씨는 오인식을 경찰에 신고합니다. 그렇다면 오인식은 누구를 살해했던 것일까요? 그 사건은 9년 전인 1952년 12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날 밤 오인식은 집에서 식모 일을 하고 있던 소녀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. 그 때문에 소녀는 상처를 입었고 오인식은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 소녀에게 쥐약을 먹였습니다. 그날 밤 소녀의 숨결은 끊어졌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오인식은 소녀를 자기 집 뒷마당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. 1960년대, 1970년대 서울의 두 집 중 한 집에서 식모를 뒀다고 합니다.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물론 단칸 새빵살이, 판잣집 살림에서도 식모를 두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.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에 지어진 아파트 설계도를 보면 식모방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. 이곳에 사는 식모들은 부엌을 통해서만 외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. 고립되어 지냈던 것이지요. 당시 식모는 대부분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데다 사회 진출에 제약이 있었던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. 오인식의 집에도 이런 10대 소녀가 식모로 들어왔던 것이지요. 1968년 4월에 쓰인 서울의 한 가정주부의 가계부를 볼까요? 식모 월급이 담뱃값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. 그 시대 식모가 살해된 사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. 낮에 혼자 집을 보다가 강도에게 살해당하고 집 주인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. 적은 돈을 받고 그 적은 돈을 아껴 부모에게 보내 동생들을 키웠을 그 식모를 오인식이 살해한 것입니다. 유일한 목격자인 박 씨는 그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 새기며 살았지만 오인식의 잔혹성이 두려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지요. 오인식은 그 사건을 저지르기 전부터 수많은 식모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죠. 그런데도 박 씨와 식모들은 오인식의 보복이 무서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박 씨는 두려움 속에 6년을 지냈습니다. 그리고 박 씨의 인생에 김 씨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. 1961년 5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순천에 내려가 오인식의 집 뒷뜰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. 그 과정에서 흙 속에서 작은 뼈가 드러납니다. 그렇게 오인식은 체포됩니다. 박 씨가 비밀을 안고 몇 년을 더 살았다면 공소시효가 지나 오인식은 처벌받지 않았겠지요. 김 씨가 전직 경찰이 아니었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오인식도 자신들을 찾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. 사실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게 오래 전에 저지른 살인으로 체포된 경우가 드물었습니다. 빠른 시일 안에 체포가 되거나 수사가 조금만 늦어지면 아예 잡히지 않았지요.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박 씨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요? 진실은 아무리 묻어도 오인식의 집, 뒷마당에 묻힌 뼈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이었습니다.